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육군병장 김수영입니다. 군번 123444180. 자, 오늘 갑자기 군번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네요. 제가 5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덧 청춘이 흘러가고 이제 꼰대를 지나서 영감에 가깝고 할배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군번까지 얘기하면서 군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어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용인시를 잠시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군부대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물론 그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가겠지만, 군부대 입구 삼거리 초소에 있었던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용인시가 그만큼 확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1973년도 2월 22일 군번이에요. 123444180. 그날 군번을 받아가지고 75년 12월 32일 날 전역을 했는데, 첫 번째 월급이 350원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큰 돈이었죠. 제대할 땐 얼마 받았는가 하면은 1975년 12월 달 마지막 월급이 3,500원이었습니다. 기억력도 많죠.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어제 용인 시내를 지나가면서 그 옛날 우리가 눈이 펑펑 오던 날 완전 군장을 하고 용인 정신병원에 있는 고객길까지 전투훈련이라고 그러나요? 측정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때 10km 구보에 55분 안에 들어와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대로 좀 구보는 좀 했으니까 55분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친구는 그거를 두 번, 세 번 가도 못 들어와가지고 1시간 10분, 1시간 20분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기어코 병장을 못 달고서 상병으로 제대한 친구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제 그 용인 시내를 통과하면서 참 주마등 같은 그 옛날 추억, 또 그 옛날 고생했었던 이야기, 그 옛날 고생했었던 이것저것이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요 근래 제가 유튜브를 바빠서 잘 못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옛날 추억의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군대 얘기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추억의 얘기 겸 요즘의 군대 겸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3년 2월 22일 군번이에요. 제가 참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사실은 4년을 늦게 갔거든요. 우리 동생이 52년생인데 제가 48년생인데 뭐 공부도 하고 뭐 또 생년월일이 또 1년 늦게 됐네. 이래가지고 4년을 늦게 갔는데,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훈련 받은 거죠. 뭐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52년도, 48년도 그러면 6.25 전쟁이 막 지나가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력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이름만 쓸 줄 알고 1, 2, 3, 4만 알면은 다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뭐 90%가 대학 졸업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자원이 부족해서 참 교육도 쉽게 가르쳤어요. 뭐 쉬운 일을 두 번, 세 번 가르치고 뭐 그냥 뭐랄까 배우는 연령이 낮고 또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아주 철저하게 잘 가르치고 그랬는데, 저는 논산훈련소서부터 글씨 쓰고 차트 쓰고 하는 바람에 그냥 글씨를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맨날 교육받으면서 찐밥 먹고 그랬습니다. 당시 여러분은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배는 불렀어요. 그런데 반찬이 시원찮았어. 단무지 하나하고 김치 하나하고 또 두부국, 모래가 버적거리는 두부. 왜 두부를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는가 몰라. 두부도 또 비지까지 그냥 넣어서 아주 딱딱한 두부인데, 그거를 소금을 넣어가지고 뭐 미원이 뭐 어딨어. 그냥 소금을 넣어가지고 시래기죽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끓여서 먹었는데, 밥은 좀 줬지만 7대 3이었어요. 보리밥이 70%, 쌀이 30%인데 중대장님 내지 인사계님이 뭐 어떻게 좀 장난을 했나, 뭐 90%가 보리쌀이에요. 시커먼 보리쌀.
교육 받다 보면 방구 소리가 여기서 뿡뿡, 저기서 뿡뿡, 저기서 뿡뿡뿡뿡뿡뿡. 냄새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뭐 우리가 저 화생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방구 냄새까지가 뭐 이 냄새도 아니죠 뭐. 그래서 첫 번 월급 받은 게 35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해 선거를 했는데 무슨 선거를 했는지 몰라요. 나한테 뭐 투표용지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행정반에서 다 처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대로 간 게 아니라 이제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제가 050 병과에 050 병과. 여러분 010 일빵빵 받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050이 헌병이에요. 당시 헌병들은 뭐 어떻게 뽑았는지 몰라. 조금 인물이 좀 되고 키가 조금 있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이 050 병과로 되는 게 상식이었는데 당시 그 우리 군 부대 징집 영장에 보니까 05에서 0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5, 06, 07 그게 뭔가 하면은 보안 병과 내지는 헌병 병과 이렇게 그 좀 비밀을 다루는 그래 법을 다루는 군법을 군 사법 형리, 군사법 형리라고 그랬어요. 헌병대를. 그런 그 징집 영장에 미리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헌병대로 갔는데, 지금은 헌병 학교가 정확히 장호헌인가 뭐 어디 영천인가 뭐 어디로 갔다 소리 들었는데 제가 요즘엔 소식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후반기 교육을 남한산성에서 받았습니다. 남한산성에 그 당시 그 해병대 말고 저기 뭐야 그 육군 중에서도 조금 군기가 센 애들이 부대가 바로 그 옆이고요. 우리 그 행정학교는 헌병들 내지는 하사관 후보생들 또 통신병과 또 하후 격리라고 그래가지고 하사관 후보생 군대 격리를 보는 그런 그 행정교육을 가리키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거기서 고생 많았죠, 뭐. 거기서 2달 교육을 받는데 내 생전 최고로 고달팠습니다. 정권 단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주먹에 하도 이렇게 푸시업을 해가지고 이게 구둑살에 베겼었어요.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배고픈 거는 그 당시는 800원까지 월급이 올랐어요.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2달 동안 800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첫 번 월급 받고요.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PX 가가지고요 저녁을 먹고 삼립빵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크림 들어있는 거 당시 100원이었던가 그랬어요. 10원인가 100원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20개를 사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그 20개를 먹으니까 뱃속에서 꾸룩꾸룩꾸룩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오죽했으면 그걸 먹었을까요? 그러는데 자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내후반 안에 수세식 변소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냄새 난다고 구대장이 소위였었어요. 소위가 누구 구대장인데 이름까지 되면 안 되겠죠? 부산 사나이인데 단디 봐라 이렇게 사투리 해가면서 단단히 봐라 이러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후반 수세식 변소를 사용치 못하게 만약에 이거 사용하는 놈이 있으면 아주 작사를 낼 건 줄 알아라 이러는데 내가 그거를 못 참고 거기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근데 어항에 있는 내후반 안에 어항에 있는 금붕어 2마리가 헤엄치고 있는데 그걸 갖다 거기다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어느 정도 사라지긴 했는데 구대장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금붕어가 하늘나라로 간 금붕어 모습이 누워있는 게 보니까 어떤 놈이야 나와 내가 나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 당시 정신봉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뚝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대장이. 그래도 두드려 패면 한 번만 빼도 난 맞아 죽죠. 지금은 그래도 제가 80kg에 육박하는 그런 체질인데 당시 64kg였었어요. 172에 64는 그냥 모범인데 보리밥에다가 별 볼 일 없는 교육을 하나씩 받느라고 빼싹 말랐죠. 그러니까
그 정신병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미쳐서 나가게 나와 어떤 놈이야 나와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죽어도 안 나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42명이 나 때문에 10대씩 빠따를 경봉 우리 헌병대 교육 부대나 아니면 자대 헌병대는요 헌병 바가지를 쫙 42개 있습니다. 몽둥이 그러니까 경봉도 42개가 딱 있고요. 또 완장, 견장 그런 것도 42개가 쫙 관물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42명이 엎드려 가지고 10대씩 맞았으니까 구대장님 팔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팔이 아팠겠죠. 그런데 애들은 궁둥이가 아파가지고 윽 맞다 맞을 때마다 내가 그거를 만든 범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맞아 죽을 뻔했는 걸 간신히 참았죠.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대 용인 7인 3친 부대에 왔습니다. 창설 부대예요. 월남에서 철수한 병력이 거기 와서 있는데 내후반에 40명이 30명이 병장이에요. 2명만 상병이고 그러니까 2등병이 갔으니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차트병으로 또 행정반에 있었기 때문에 빠따는 덜 맞았는데 우리 친구는요 사령관 숙소에서 무려 2만 대 빠따를 맞았답니다. 제가 1040일 동안 군대 생활했거든요. 34개월 열흘. 지금 18개월 한다는데 그냥 날거를 먹는 거죠. 뭐 육군 병장 지금 200만 원인가 뭐 월급 준다면서요. 세상에 그게 군대야? 세상에 공무원 중에서도 초봉이 그 정도 나오나요? 200만 원. 우린 350원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자대에 와서도 골칫덩어리인데 일덩어리 그냥 왜냐냐면은요 창설부대니까 아침에 집합하면 삽하고 곡괭이 들고 집합했어요. 그런데다가 내후반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정반 뭐 이사종계니까 또 얼마나 일이 많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대할 때 3,500원 받았는데 그 당시 있었던 7137 부대라고 커다랗게 팻말이 서 있고요. 삼거리 초소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제가 몇 번 근무했었고 용인 시내 순찰도 여러 번 돌았는데 세상에 50년 만에 가봤더니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제가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용인에 갈 기회가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살짝 지나간 적이 있었고 낮에 이제 처음으로 가봤는데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꿨어요. 우리가 있을 때는요 경기도 무슨 군이더라 거기가 용인면 김양장리였거든요. 거기가 용인면 김양장리. 지금 용인 특례시로 이름을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20층 30층짜리 빌딩이 쫙쫙 들어섰고 거의 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뀌었어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고요. 경천 동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파출소에 있어서 헌병들이 용인 시내 순찰을 가잖아요. 그러면 파출소에서 이제 일단 대기실로 잡고 그 당시 파출소 바로 옆에 톨게이트가 아니라 그 터미널이 있었는데 버스 2대밖에 들어갈 정도 안 됐었어요. 당시는 외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인에서 서울까지 55분인가 1시간 55분인가 걸렸어요. 그때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고속도로가 처음 생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서울까지 얼마 걸립니다. 여러분 안내를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물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36, 24, 36 출렁출렁하는 아가씨가 왔다 갔다 해요. 버스 안에. 버스 값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그 아가씨하고 또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한번 맡아보려고 저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물 탁 따라주면 살짝 들랑말랑. 그 기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순찰도 좀 다녔지만 사실 구치소에서 8개월을 근무했어요. 죄수들을 막 최고 많을 때 6, 70명 있었는데 걔들 좀 기합 좀 줬습니다. 지금 와서 좀 뭐 미안하지만 양해 좀 구하지만 그 당시 나에게 기합받았던 병사들 미안합니다. 뭐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뭐 기타 뭐 용인 짜장면이나 뭐 그냥 엎드려 뻗쳐나 뭐 순찰이 그런 그 기합 같은 건 철창타기 그런 것도 시켰는데 뭐 내가 시키고서 시켰나요? 뭐 나라에서 시키자니까 시켰죠. 당시 군대 생활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뒤에 보면 아시지만 그림도 그리는 평생 화가로 먹고 살고 있고요. 배우협회에서 또 음악을 관계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군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멸공의 횃불, 행군의 아침, 동이 트는 새벽 꿈에 또 진짜 사나이로 육군 김일병, 그 다음에 전우 한까치 담배도 나눠 피우고 전선을 간다. 해병대가 육군가 헌병가 육군 헌병이다. 그러다 보니까 헌병 여러분들 미워하시죠? 근데 사실 헌병이 없으면은 군기가 안 삽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변명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군사 경찰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일제시대 때 나빴던 이미지를 인해서 헌병이라는 타이틀을 바뀌긴 했지만 미국에는 역시 MP라고 아직도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나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군사법경찰리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군대 법을 지키게 만든 병사들이라 이런 뜻이죠. 그 군대 구치소에서 제가 이제 8개월 근무하는 동안 저는 신부님 호랑이 탈을 쓴 신부님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어요. 어느 그 죄수가 나한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더라고요. 왜? 우리 동기들이나 고참들이 가면 그냥 빠따에다가 베레벨 뭐 철창타기 같은 거 그냥 눈물 나도록 고생을 시키는 기합을 주는데 저는 그런 기합을 안 주고요. 비교적 착하게 설교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착하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 구치소 안에서는요 할 일이 많아요.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걸 외우고요. 또 군인의 길, 군인의 책무, 복무 뭐 또 이런 게 외워야 되는데 그 돌대가리들이 그걸 외워지나요? 그리고 철창 안에서 헌병이 경봉을 딱 들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외워지나요? 달달달달 떨고. 그 헌병대 조사계에서 병사들을 이 다른 부대에서 감목살이 15일 시켜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구치소로 딱 데리고 오면 옷을 다 벗깁니다. 왜? 거기서 면도칼이나 담배나 성냥이나 훔쳐가지고 그 뒤에 구멍에다가 몰래 숨겨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거 말고 구치소에 있었던 이런저런 뭐 지저분하고 뭐 그냥 고생스럽고 악랄하고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하면 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착하게 호랑이 탈을 쓴 신부라는 이야기만 하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용인에 가가지고 그 용인 톨게이트 있잖아요. 그 그 포곡으로 가는 길하고 또 고속도로 그 영동 고속도로가 있는 그 밑에 그 톨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도로공사 직원하고요 경찰관 2명이서 교대로 섰었거든요. 그다음에 헌병이 수시로 거의 24시간 거기서 근무 같이 했었어요.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 또 톨게이트 또 근무 이야기 또 이야기거리가 수없이 많은데 다 이야기하려면 뭐 한 3일, 4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추억의 그 군부대 7137 부대 삼거리 초소 제가 몇 번 썼었는데 그것도 못 찾겠더라고요. 하도 도시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추억을 더듬어서 그 옛날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잘 하셨나요? 병과는 뭐였나요? 군번은 얼마인가요? 제가 거기에서 사실 그
경매장을 찾아가는데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가 지역 방위로 근무했다 그러더라고요. 방위 근무했던 사람도 많아요. 당시는. 근데 지금은 이 지역 방위가 아니라 공익 근무 요원인가 뭐 이름이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 병과는 뭐였으며 방위는 어디서 근무하고 당시 18개월 근무했었거든요. 우리는 34개월여를. 그러니까 이런저런 군대 얘기 어디에서 근무했으며 군번이 얼마며 월급 얼마 받았었는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육군병장 12344180 총기번호 외웠었는데 잊어먹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콘텐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년에 건강하십시오. 우리 친구 하늘나라로 이사간 친구가 너무 많아요. 우리 동기도 누구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제대할 때는 부자 돼서 만나자, 재벌 돼서 만나자, 또 국회의원 돼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헤어졌지만 지금 하늘나라로 이사간 친구가 너무 많아. 건강합시다. 행복합시다. 전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용인 시내 버스 터미널입니다. 자, 요 중심지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옛날 용인 파출소 조금 더 내려가서 남사면 쪽으로다가 있는 사거리인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남사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150m쯤 가면 용인 옛날에 그 터미널 버스 몇 군데 있던 파출소 있는 지역이고요. 또 여기가 그 뭐 50년 전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 방향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공영 터미널이 이렇게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자, 여기 추억의 순찰 돌던 그곳이 용인 시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인 버스 터미널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200m 가면은 옛날 그 파출소 있던 그 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사거리고, 또 이쪽에 남쪽으로 가면은 그 서울 쪽으로 가는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용인 시내 50년 만에 오니까 워낙 바뀌어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여기 사거리가 옛날에 그 파출소 있던 자리 같고, 여기가 개천이고 이쪽이 아마 서울 가는 옛날 그 고속버스 가는 길. 예. 제가 50년 전에 여기서 군대 근무를 했거든요. 55세? 예. 그래서 그 군대 단톡방에다 지금 이거 올리려고, 군대 친구들이 용인 하면 그리운 동네잖아요. 50년 전에 이곳에서 3년을 보냈는데, 기왕이면 그 부대 입구까지 가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스케줄이 바빠서 못 가겠고, 자, 이곳이 우리가 헌병 바가지를 쓰고 순찰을 돌던 그곳입니다. 자, 조남이 조수 생각나냐? 사수와 같이 여기서 바가지 쓰고 순찰 돌던 곳, 여기 중앙시장 역이네. 전철이 있는 곳이고. 실막다리. 자, 이것이 우리가 그 근무하던 용인 톨게이트 그 방향입니다. 자, 이쪽이 좀 한가하는 거 보니까 그 용인 톨게이트 쪽이고, 그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무슨 면이더라? 옛날에 있던 그곳인데, 아이고 생각나. 아니 유방리 지나서 그곳에 지금 경매장 가고 있는데,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그 입구 우리 도로공사 직원이랑 경찰관이랑 있던 곳이 바로 오른쪽 여기 거 같은데, 여기서 그냥 밤 12시까지 있다가 앉았다가 근무하고 갔던 그곳, 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네. 여기서 저기 뭐 오줌 싸는 거 내가 저기 잡아가지고 내가 저기 좀 잡아먹은 적이 있고,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입구인데
우리 경찰관이 나만 보면 잘생겼다고 지나가던 저 아가씨들한테 야 헌병 그거 줄 테니까 이리 와라 소리 지르고 그랬던 곳인데 여기가 바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입구 터미널이 아니라 그 저기 도로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던 그곳입니다. 자, 조남이 생각나냐? 그 톨게이트 뒤쪽에 도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동채야, 오래간의 행님이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지금 기념으로 찍고 있다. 우리 동기들 보라고 해놓은 건데, 야, 박동희, 너 이거 보냐? 윤동호, 우리가 근무하던 그 용인 시내다 이렇게 바뀌었어. 경기도 광주, 그 경기도 용인면 김양장리, 그 옛날 생각난다. 1972년에 와서 75년까지 있었던 곳이지. 그 깡보리밥에 참 단무지 가지고 밥 먹던 그 시절. 자, 그 옛날 그립다. 이곳이 그 옛날 우리가 군대 복무하던 시절 여기쯤 아마 톨게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 고속도로가 보이죠? 영동고속도로. 저쪽 건너가 이제 포곡이고 자연농원이고 또 여기 바로 베이커리 카페라는 곳 써 있는 곳이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아닌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곳에서 거의 한 8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그 멋진 참 시절에 청춘 시절에 있었던 곳입니다. 자, 동지 여러분, 그 옛날 톨게이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로 이제 부대 들어가는 길이고요.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